안녕, 나야 추발라.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 그 갱년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폐경을 하시게 되시는데, 이 폐경은 이제 난소의 기능이 멈춰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월경을 하지 않게 될 때, 이때를 말하는 건데, 폐경기 전후 시기를 갱년기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 갱년기 주요 증상을 보면 이제 이게 난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질, 유방의 기능 그리고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뼈와 같은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호르몬 생성이 이제 중단됨에 따라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들이 바로 안면홍조, 수면장애, 기분장애 이렇게 있어.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하지. 뭐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부터 짜증이 많이 들으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막 우울해 하시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딸들은 알 거야.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같이 사용하던 생리대가 빠르게 줄지 않거나 집에 아예 없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이제 안 하시는구나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너희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힘들어하셔 어머님들.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머님들은 계속 우울해하시고 세상 혼자이신 것 같고 막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고 막 생각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자꾸 여름 화끈화끈 나서 미치려고 하시고 막 이때 너희들이 엄마를 감싸 안고 엄마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도 무조건 엄마 편 들면서 엄마 우쭈쭈 해드려야 엄마가 혼자라는 우울한 생각도 떨치시고 한단 말이야. 아무튼 증상에 대해 더 얘기해보자면 비뇨생식기 위축 증상이 나타나서 질이 건조하고 가렵고 성교통, 요실금 등을 호소하시고 유방도 작아지시고 늘어지시고 특히 얼굴과 목 부분에 이제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너무 늙어 보이셔서 거울을 보는 것도 이제 멀리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시기에는 이제 정서 변화를 일으켜서 무관심, 의기소침, 막 우울증 이런 거를 막 겪으시거든. 또한 골밀도도 감소돼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도도 증가하고 지질 대사의 변화로 폐경 후 동맥경화 및 심장 발작의 위험도 증가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힘드신 시기야, 이 시기가. 이때 이제 갱년기 증상을 이제 아까 안면홍조, 뭐 골다공증, 우울증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진짜 중요해.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 안면홍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치료를 들어갈 때 유방암이 만약에 있었던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절대 금기야. 절대 사용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비호르몬 요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파이토에스트로겐 제제거든. 이 성분은 이제 콩류에 되게 다량 함유되어 있고 추출물을 따로 보조 식품처럼 판매하기도 해. 하지만 이 제제들은 이제 화학적인 호르몬에 비해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일부 실험에서는 안면홍조의 개선 및 골 소실 예방에 유효했다고 발표는 됐어. 그런데 이 추출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용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침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이 옳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해봐.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된 음식이 과연 뭘까?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이 뭐냐면 뼈의 양이 줄어들고 미세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뼈가 약해지는 건데 이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상태로 폐경 여성의 약 30%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 중요한 건 특이한 증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잘 알아차리질 못하셔. 정말 뼈가 골절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골 소실이 다 일어나고 이제 골절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방이 매우 중요해. 폐경 이후에는 특히 여러 가지 치료로 일찍 폐경이 된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우선 적절한 칼슘 섭취가 골다공증 예방의 주된 식이요법인데 보통 하루 권장 칼슘의 양은 1200mg 이 정도인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녹황색 채소 등이 있지만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이 흡수가 우리 몸에 잘 돼. 그래서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루 2컵 이상은 마셔야 하루 권장량이 된다. 그니까 집에 우유 꼭 사다 놓고 엄마 챙겨드려. 알겠지? 물론 음식으로 증가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별도로 칼슘 제제를 복용하기도 해. 그리고 이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활성화돼야 되거든. 진짜 특이한 거, 이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합성이 될 수 있어. 그러려면 햇빛을 우리가 쬐야 돼. 그러면 비타민 D가 이제 체내에서 막 합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야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니까 이제 엄마랑 손잡고 매일 30분 정도는 햇볕 쬐면서 산책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제 비타민 D 제제를 사서 보충해 드시는 것도 좋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운동이야.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한 뼈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걷기, 달리기, 에어로빅 등 체중 부하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뼈를 자극을 시켜서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연속으로 30분 이상, 그리고 한 주에 3회 이상 이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증상 완화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관심인 것 같아. 나는 엄마가 갱년기 증상으로 한창 힘들어할 때 독일에 있어가지고 챙겨드리지 못했어. 그래서 전화로 항상 나 힘든 것만 하소연하면서 투정 부리고 그랬거든. 그때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도 너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잘할 거다 라고 위로를 엄청 해주셨어. 그게 나한테도 엄청 힘이 됐었고, 항상 정신적으로 힘이 다 되셨어. 방학 때 한국에 왔는데 엄마가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자꾸 열이 난다 하시고 엄청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멍청해가지고 눈치를 못 챘어. 보통은 갱년기 증상이 2, 3년이면 끝난다 하는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있으셔. 그래서 엄마한테 막 홍삼 드셔라, 석류 드셔라 막 이러면서 나름 식이요법으로 싸우고 계시고, 칼슘제, 비타민 D 드시면서 산책하시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잠도 잘 주무시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지만 많이 좋아지시긴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살짝 우울증도 계셨는데 이 우울증도 없어지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려. 알겠지? 엄마는 혼자가 아니다. 계속 알려주고, 우리 항상 힘들 때 엄마 아빠가 우리 뒤에서 딱 버티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잖아. 지금은 너희들이 그래야 할 때가 아닐까 언니는 생각해.